2018년 11월 7일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간 선거가 오후부터 발표가 되었었죠. 그래서 장중에 좀 출렁거렸다기보다는 좀 하락이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1시 때부터 시작해서 2시 20분까지 큰 하락이 좀 나왔었고, 그 하락폭이 대략적으로 한 3% 가까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거에 연관돼서 지금 대북주들도 많이 빠졌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좀 영향을 받았던 그런 흐름들이었어요. 코스피도 크게 다르진 않았고요. 코스피는 좀 여기서 자리를 잡아주는 척 하다가 오후부터 좀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고, 현재 일봉 차트상 본다면은 21선을 돌파하려고 하다가도 지금 실패를 하고 다시 내려오려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들을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대 내일 만약에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다시 조정이 내려오고, 조정할 때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세 하락장은 끝나지는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올라왔던 흐름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자리를 지켜주고 이런 식으로 좀 자리를 만들어주고 올라가 준다면은 이 자리가 확실한 바닥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구간대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적극적인 스윙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대고, 비중도 많이 늘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번에 만들었던 지표로 한번 다시 살펴본다면요, 현재 오늘 장중에 잠깐 화살표가 사라졌을 거예요. 이거 이대로 만드셨던 분들은. 그 다음에 이게 바탕화면 색깔도 바뀌었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위에서 끝났다면은 사실상 선거 영향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이 위에서 언저리에서 끝났을 텐데, 그랬다면은 오늘 이 부분 자체가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화살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존보다 비중을 좀 늘려볼 수 있는 구간대가 왔다라고 볼 수 있었겠죠. 선거 영향이 아니었다면요. 그래서 근데 오늘 선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내일 다시 이거를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다시 좀 공격적으로 다시 좀 더 접근해 볼 수 있는 장이 펼쳐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다시 하락장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느 구간으로 가도 지금 둘 다 가능성이 높은 자리였고, 단지 이번에 올라올 때 워낙 강력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왠지 내려와도 다시 바닥을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지켜주지 않고 깨려는 흐름들을 보인다면은 충분히 리스크 관리를 더 해줘야겠죠. 그래서 비중을 아직까지는 세게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한도에서 좀 적절하게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조금 소극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내일의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이 구간에서 내일 다시 회복을 해주고 지켜주면서 21선에서 안착을 해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내일 만약 그걸 못 해주고 다시 조정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다시 바닥을 테스트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을 테스트하러 가는 과정 중에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겠다면은 비중을 줄이고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놓는 편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은 이 자리 이렇게 해서 많이 깨는 시나리오도 염두를 해두시고, 이 자리 깰 때는 좀 손절로 다시 대응을 해서 다시 바닥 잡힐 때 접근하겠다라는 마인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스윙 포지션을 아직 들고 있지 않는 게 그러한 이유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자체는 지금 변곡점에 놓여 있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요. 종목들을 좀 살펴볼게요. 사실상 종목들은 이제 내일 살만한 종목들은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얘기했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요, 유한양행은 이제 종가에 베팅을 했었는데 아침에 2%까지는 좋았어요. 예상했던 시나리오 부근대까지 나와서 여기까지 눌러주는 것까지 완벽했는데 한 번 더 빠지면서 흐름이 좀 이상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여기서 바로 눌러주고 바로 빵 튀어줬어야 되는데 좀 시간을 오래 끄는 모습에 아무래도 넌 틀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빠져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오늘 예상했던 이후의 흐름들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주면서 이제 바닥으로 끝난 다음에 내일 이렇게 뻥 떠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선거 영향인지는 몰라도 같이 이렇게 질질 흐르면서 영향을 좀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질질 흘렀던 그런 장이었고, 종가 때 한 번 더 사봤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오늘 선거 영향이 아니었다면은 이 위에서 지수가 빠지지 않았을 텐데, 이 위에서 끝났을 텐데, 선거 영향 때문에 같이 빠졌다라 생각을 해본다면은 원래 여기 있어야 될 놈이 지금 지수의 영향으로, 외부의 영향으로 네가 여기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 더 접근해 볼만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일봉의 전제 자체는 한 번쯤은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와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주는 그런 캔들이 나와야 될 만한 구간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한 시나리오도 써볼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한양행은 종가로 한번 더 접근을 해보고 내일 시가의 위치에 따라서 플러스가 아니라면은 오늘 좀 다시 또 정리를 하고 만약에 플러스로 떴다면 좀 보유해 본 다음에 내일 여기 이 상승의 중간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생각으로 한번 홀딩을 해 보겠습니다. 워낙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어제 거래량을 좀 보면요,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나서 이제 오후에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질 않았어요. 그만큼 여기서 뭔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짧은 시간대에 거래량만 터지고 나머지 구간대에는 질질 흘렀던 그런 구간으로 보아 그래도 한 번 더 위로 올라가지고 좀 더 위아래로 흔들어주는 액션, 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공이 한 번 더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냐면은 워낙 재료도 좋고 그리고 회사의 가치도 굉장히, 회사의 덩치도 굉장히 크거든요. 3조 원대니까. 네, 그래서 유한양행 현재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니슨도 어제 제가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 좀 더 그 영향 때문에 조금 더 빠지더라고요. 뭐 크게 빠진 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간대에서 한 번 더 들어갔고요. 어제 여기서 한 번 들어가고 오늘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간 셈이겠죠. 예, 그런 다음에 아직 21선을 뭐 제대로 깨는 흔적은 없어요. 살짝 깼다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내일 만약에 시가가 마이너스가 떠서 21선 밑에서 시작한다면은 반등할 때 약손실에 다 버려버릴 거고요. 그냥 본전에 버리겠죠 거의. 그렇게 할 거고, 만약 플러스 시가로 떠서 가준다면 원래 생각했던 목표가까지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근데 아마 올라가는 과정 중에 이 구간대가 조금 쉽지 않은 구간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 한번 일부분 분할로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현재 평단가 수준에서 대략적으로 한 7, 8% 수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평단가가 한 15원쯤 되는데 예, 이 정도 나오니까 분할로 1차 50%, 2차 50%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보거나, 아니면 장이 영 별로다 싶으면은 올라왔을 때 다 때리거나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유니슨도 현재 보유하고, 이렇게 두 종목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남선알루미늄을 내일 매수해볼 종목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어제 얘기했던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한창재지. 아까 두 종목 유한양행과 유니슨을 얘기했고, 한창재지가 어제 얘기했던 종목인데 뭐 아침에 마이너스 시가가 뜨더니 그냥 질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이 구간대에서 한창재지를 들고 있었는데 빠져버리는 바람에 그냥 본전에 정리를 해버렸고요. 시가가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시가가 이렇게 뜬 다음에 이로 바로 가줬어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흐름이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바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한창재지는 그렇게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400원에 걸어놨는데 체결시켜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안 시켜주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걸 보고, 아, 넌 다시 내가 체결되면 안 되는 구간이구나.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줬다면 바로 이렇게 해서 계속 쭉쭉쭉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내 자리로 내려와 준다면은 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후에 오후에 매매를 체결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결되더니 결국엔 빠져버렸는데 아무래도 장 영향일 가능성이 크죠. 장이 아니었더라도 살짝 깨거나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지금 아래꼬를 좀 길게 달아서 내일 이렇게 떠가지고 다시 갈 가능성은 있는데, 보유했다 하더라도 손절에 걸려버려가지고 뭐 크게 의미가 없는 현재 그런 흐름이겠죠. 내일 다시 접근해 본다면은 이 구간대에서 다시 내려올 때 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여기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을 걸고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제 흐름상. 그 다음에 내일 볼 종목으로는 남선알루미늄인데요. 남선알루미늄과 지금 옵티팜, 이 종목의 흐름이 지금 둘 다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비슷한 흐름인데, 지금 이 흐름에서 내일 예상되는 흐름은 DPC, 어저께 며칠 전 DPC의 흐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과 이런 흐름들을 예상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내일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 2시 그러니까 오후 때 12시 넘어서 다시 내려와서 이제 바닥권, 박스권 바닥권까지 내려올 때 매수, 얘도 마찬가지로 12시 넘어서 자, 박스권 바닥에서 내려올 때쯤에 이렇게 매수,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한 다음에 다음날 이런 흐름들을 기대해보는 그런 시나리오로 내일 접근을 해볼 생각인데요. 먼저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1700원짜리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준다면은 이 어딘가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여기 다음날
1900원 위에서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남선 알루미늄을 접근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옵티팜은 마찬가지로 깨지 말아야 될 자리는 13,500원 자리고, 그 다음에 내일 정리하려고 하는 구간은 대략 한 14,750원 자리 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박스권 하단부 한 이쯤 잡혔다 하면은 한 10% 전후로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옵티팜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내 자리를 잡아준다면은 오후에 매수해 볼 생각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종목을 보고 있고요. 내일 장의 변수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코스닥이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가 21선을 저항받고 다시 지금 내려올 수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장중에 계속 지수를 유의 있게 보시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질질 흐르는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이 자리가 멈추는 걸 확인하고 접근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오후에 종가 때 베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종가 때 내가 살려는 자리가 너무 손절폭이 막 3-4% 정도 나와서 부담된다, 그러면 내가 100만원 살 거를 50만원만 사서 그 비중을 줄여주면서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일 접근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